나폴레옹의 기병대도 히틀러의 펜저 군단도 멈춰 세웠던 동유럽의 거대한 늪 라스푸티차는 수백 년간 정복자들에게 죽음의 무덤이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가혹한 진흙탕 속에서 70톤의 괴물이라 불리는 미군 에이브람스 전차마저 비명을 지르며 견인되는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세계 전차 시장이 판도를 뒤흔드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K2 흑표 전차가 마치 평지를 달리듯 진흙을 비웃으며 질주하고 심지어 깊은 강물 속으로 잠수해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한 K2 전차의 압도적 기동력과 그 속에 숨겨진 한국 국방 기술의 실체를 데이터와 논리로 완벽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 전차의 성능을 논할 때 가장 먼저 화력과 장갑을 떠올리지만 동유럽의 검은 늪 라스푸티차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리 강력한 주포를 가졌어도 움직이지 못하면 그저 비싼 고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폴란드 훈련장에서 목격된 미군 에이브람스 전차의 굴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 73톤에 달하는 에이브람스 최신형 모델은 방어력을 위해 장갑을 덧댄 결과 지면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고 결국 진흙 속으로 무력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반면 55톤급의 K2 흑표 전차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무게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지면과 맞닿는 무한 궤도의 면적 대비 무게인 접지압을 최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K2 전차의 핵심 기술인 유압식 형하장치 ISU는 불규칙하게 일렁이는 진흙 지형에 맞춰 보기륜의 높낮이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며 접지력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거친 파도, 위를 달리는 고속정처럼 차체의 수평을 유지하며 엔진의 출력을 오롯이 지면에 전달하는 마법을 부립니다. 폴란드 제9기갑여단의 마르친 양코프스키 중령은 기존 러시아제 전차들이 진흙 속에서 허우적댈 때 K2 전차는 마치 메르세데스 벤츠로 갈아탄 것처럼 부드럽고 강력하게 험지를 돌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방의 전차들이 중장갑을 통한 방어력에 치중할 때 한국은 산악 지형과 눈바닥이 즐비한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해 기동력을 생존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한국적 설계 철학이 나폴레옹과 히틀러마저 포기하게 만들었던 동유럽의 진창을 정복하는 해답이 된 것입니다. 이제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무게에 집착하던 기존의 전차 설계 패러다임을 한국의 K2가 완전히 부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는 단순히 잘 달리는 기계를 넘어 지형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한 공학적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지상 기동력은 이어지는 수중 돌파 능력에서 더욱 경이로운 수준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지상에서의 압도적 질주보다 전문가들을 더 경악게 한 것은 바로 강을 건너는 K2 전차의 거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하천은 전차의 진역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며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도하 작전에 실패하며 수십 대의 전차를 잃고 대대급 부대가 전멸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교량을 설치하는 순간 적의 정밀 타격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2 전차는 다리가 놓이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스노클이라 불리는 수중 도하용 통기통을 장착한 K2는 수심 4.1m의 깊은 강바닥을 완전히 잠긴 채로 횡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전차 높이의 2배에 가까운 깊이로 웬만한 소하천은 물론 깊은 강물도 잠수함처럼 은밀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물을 막는 방수 처리를 넘어 수압을 견디며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국가만이 보유한 첨단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폴란드 제6기계화 사단은 훈련 중 K2가 수중 장애물을 통과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블랙 팬서들은 물속에서 마치 물고기처럼 자유로워 보인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준비 시간 또한 혁신적입니다. 과거의 전차들이 도하를 위해 긴 시간 방수 처리를 해야 했던 것과 달리 K2는 신속한 준비만으로 즉시 물속으로 진입하여 적이 예상치 못한 시점과 장소에서 나타나 전술적 우위를 점합니다. 현대 로템의 시험 주행원들은 칠흑 같은 수중에서 오직 장비의 수치와 기계적 신뢰에 의지해 강을 건너며 K2가 가진 한계치를 매번 갱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수중 돌파 능력은 강이 많은 유럽 평원과 한반도 지형 모두에서
전술 지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적에게 강근 방어선이지만 K2에게 강근 적이 뒤통수를 노리는 은밀한 고속도로가 되는 셈입니다. 땅 위에서는 야수처럼 달리고 물속에서는 침묵하며 이동하는 이 다재다능한 능력은 결국 한반도라는 거대한 시험장이 우리에게 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했던 절박했던 역사와 지형적 숙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2 전차의 이 놀라운 기동성과 수중 돌파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험장이 70년간 우리 군과 기술진에게 강요했던 가혹한 생존 숙제의 결과물입니다. 국토의 70%가 험준한 산악지대이며 여름이면 모든 평지가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하는 논바닥, 그리고 실핏줄처럼 얽혀있는 수많은 하천들. 이러한 한반도의 지형은 전차 설계자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 열악한 지형을 불평하는 대신 그 한계를 기술로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산비탈에서 적을 조준하기 위해 전차의 몸체를 자유자재로 낮추고 높이는 유압식 형하장치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또한 좁은 산길과 늪지에서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 장전 시스템을 집약시켰습니다. 과거 80년대 변변한 기술 하나 없어 외국 기술을 구걸하러 다니던 서러운 시절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기름때 묻은 설계도를 붙잡고 밤을 지사오며 우리 땅에 최적화된 한국형 전차의 유전자를 심었습니다. 당시 누군가는 무모한 도전이라 비웃었지만 그때 쌓아 올린 처절한 데이터들이 오늘날 폴란드의 진창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를 몰아본 폴란드 병사들은 이 전차가 디지털 세대인 자신들의 감각에 완벽하게 부합하며 복잡한 지형에서도 마치 자신의 팔다리처럼 움직인다는 점에 감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속과 전자 부품의 조합이 아니라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우리 산하를 완벽히 지켜내겠다는 절박함이 빚어낸 공학적 결정체입니다. 한반도라는 좁고 험한 땅에서 단련된 이 야성은 이제 동유럽을 넘어 전 세계 기갑 전술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전장의 환경을 지배하는 법을 터득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이제 에이브람스와 같은 전통의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폴란드가 서로 성격이 다른 한국과 미국의 전차를 동시에 도입했는지 그 고도의 전략적 선택과 향후 유럽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폴란드가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한국의 K2 전차를 동시에 선택한 것은 단순한 전력 보충을 넘어선 고도의 전략적 안보 설계입니다. 일각에서는 두 기종의 운영 체계가 달라 비효율적이라 지적하기도 하지만 현대 전장의 복잡성을 이해한다면 이는 가장 완벽한 하이로우 믹스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70톤이 넘는 무거운 장갑으로 무장한 에이브람스는 압도적인 방어력과 화력을 바탕으로 주요 거점을 지키는 강철 방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볍고 기동력이 뛰어난 K2 흑표는 동유럽의 험준한 지형과 진흙탕을 돌파하며 적의 측면을 타격하는 날카로운 창의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교량의 내하중이 낮고 도로 폭이 좁은 유럽의 구식 인프라에서 에이브람스가 가기 힘든 길을 K2는 거침없이 통과하며 전술적 공백을 메워줍니다. 폴란드 군 수뇌부는 이러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방어와 공격의 완벽한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한국 특유의 압도적인 납기 준수와 기술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의 러파르트 전차가 부품 공급 문제로 수년의 대기 시간을 요구할 때 한국은 주문, 즉시 전차를 인도하며 안보 공백을 실시간으로 메워주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현지에서 직접 정비할 수 있는 군수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진정한 국방 자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내에서 독일과 러시아 전차가 주도하던 기갑 세력의 판도가 한국형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폴란드의 선택은 전장의 지형과 정치적 상황 그리고 미래의 유지보수까지 고려한 가장 실리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두 전차는 이제 폴란드 평원에서 서로의 단점을 가려주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서 동유럽의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 안보 지형을 재설계하는 핵심 축으로 성장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차가운 강철 야수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가치와 마지막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동유럽의 검은 진흙과 차가운 강물 속에서 증명된 KQ 흑표의 질주는 단순히 한 기계의 우수성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온 집념의 역사를 대변합니다. 가장 가혹한 지형에서 태어나 70년간 쉼 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다듬어온 결과물이 이제는 세계 전장의 표준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강철로 만들어진 전차이지만 그 속에는 다시는 나라를 지킬 무기가 없어 눈물 흘리지 않겠다는 수만 명 엔지니어들의 뜨거운 심장이 박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이브람스라는 거대한 산과 대비되는 K2 후의 유연함을 보았고 그것이 어떻게 한 국가의 안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K 방산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인 진흙탕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인 첨단 기술의 정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우리 국민의 끈기가 일구어낸 승리입니다. 이제 K2 전차는 폴란드의 평원을 넘어 전 세계의 한국인의 저력과 평화를 향한 의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에게 우리 국방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에 멈추지 않는 비상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늘의 절대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KF-24의 비상과 그 속에 담긴 숨겨진 기술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국방의 미래를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